삶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받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그 다양한 대답들을 묶으면 자아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아실현이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더욱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자아실현의 궁극적인 목표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자가당착에 빠지면서 행복을 파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경험입니다. 물론 이유는 집착 때문인데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거치고 나와 절체절명의 체험을 쏟아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그의 책 소리 없는 절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실현이란 자아 초월을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남아야 한다. 자아실현을 의도적인 목표로 삼는 것은 자기 파괴적이고 자멸적인 것이다. 자아실현도 실상은 정체성과 행복에 집착한다. 행복에 대한 추구야말로 행복을 없애는 탁월한 지름길이다. 우리가 행복에 집착할수록 더 많은 행복을 놓치게 되니 말이다. 발기부전의 남성 환자가 자기 성적 능력을 보이려 하면 할수록 더욱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여성 환자가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면 할수록 불감증에 귀착될 가능성이 더 높다. 빅터 프랭클의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라는 책에서 읽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오직 그 무엇에 골몰하여 붙들고 늘어지면 오히려 이뤄낼 가능성이 더욱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더니 그렇게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니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의도나 노력은 알의 차원에서 취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결과는 삶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알의 행위는 내가 주체로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는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표는 알의 방정식 안에 들어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성취는 알의 행위에 잡힐 수 없는, 즉 모를 수밖에 없는 영역이 포함되는 삶에서 그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즉 목표는 알미지만 성취는 삶입니다. 알므로 삶을 다 싸잡을 수 없는데 삶에서 비로소 판가름 나는 목표의 성취를 알의 차원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안달하다 보니 오히려 실패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삶이 그것을 허락할 만큼 허락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프랑클의 분석에 한 번 더 귀 기울여 봅시다. 그는 의도와 노력에서 무엇보다도 집착을 보았습니다. 나로서는 그저 의도하고 노력한 것일 뿐인데 집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도대체 노력이고 어디서부터 집착일까요?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거나 아니면 사실상 경계를 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집착은 자기 집착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즉 주어와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집착으로 보이지도 않고 경계를 가려기도 어려운데요. 말하자면 의도와 노력이 성취되는 경우뿐 아니라 실패하게 되더라도 이를 붙잡고 밀어붙이는 자기에게 머무르면서 결국 집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 자기입니다. 물론 자기에게 집착하고 있는 자기인데요. 자기에게 갇혀 있으니 성취로 보여도 사실상 성취가 아닙니다. 그러니 관건은 자기입니다. 노력과 집착 사이의 모호한 경계도 자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초월이 해법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신선 같은 말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월이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초월이란 오히려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붙잡고 늘어지기보다는 그저 놓아주는 것인데요. 엄밀하게 말한다면 놓아준다기보다는 놓여나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부스러기를 줍듯이 자실현이라고 하는 결과를 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조차도 의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의도는 집착의 첫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을 없애는 지름길, 그것도 탁월한 지름길이라고 하는 설법 같은 말씀은 다시 새겨도 전율입니다. 프랑클은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의 다른 책에서 이토록 오묘한 이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의미는 무의식적으로 자각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결핍된 곳에서만 우리는 의식화됩니다.
삶이 위기 상황에 직면한 때 의미의 의지가 좌절되어서 이 삶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 그럴 때만 의미라는 것이 의식 표면 위로 떠오르지요. 프랭클이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책에서 한 구절 읽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내가 만들어내거나 끌어내는 것이 아니니 추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를 추구할 의지마저 사라질 때 삶이 우리에게 의미를 밀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극단적이지만 삶을 저주하고 의미를 부정할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의미가 삶으로 밀고 올라온다는 것이 좋은 증거입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따로 의미를 만든다기보다는 삶 자체가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나에게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붙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놓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쉽지 않지만 보상으로 초월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